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싱글맘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사연을 듣다 보면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참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혼한 직후에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근슬에 남들이 이혼녀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간혹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여자에게 앞서 아직 학교에 입학도 안 한 어린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스스로 늘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혼하는 분들 중 이곳에 본인 잘못으로 이혼 사연을 보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했습니다. 효도는 셀프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시죠? 그 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갖다 붙이는 남편에게 질렸다고 할까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 아이가 어렸지만 결혼 내내 치사하게 구는 인간을 남편으로 믿고 살다가는 나이 먹어서 더 서러운 꼴 당할 것 같아 이혼했네요. 만약에 제가 초라하게 이혼했다면 아마 이런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저처럼 힘들게 살면서 이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아이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주부님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의 사연이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남편이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비아냥거리듯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참 자존심 상하지만 이런 말이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웃기고 있네. 네가 과연 이혼할 용기가 있을까? 그럼 우리 연지는 어쩌고? 네가 돈 좀 번다고 기고만장하는가 본데 세상이 이혼이한테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아직 당해보지 않았으니 알 리가 없지. 여자가 혼자 애 키우는 건 또 어떻고. 나는 우리 딸이 개무시당하면서 크는 꼴은 절대 못 봐. 너는 네 딸도 너처럼 살길 바라는 거냐? 제가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여자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더라고요. 특히나 넉넉하지 않은 제 친정을 무시하고 제가 가난하게 자랐다는 약점을 들쑤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이혼하는 걸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자녀나 돈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연지 때문에 이혼 못할 거라 생각하나 봐? 전 걱정되면 애는 당신이 키워. 내가 언제 애 내가 키우겠다고 고집 부렸니? 애는 누구든 잘 키울 사람이 키우면 되는 거야. 나만 부모냐? 당신도 부모잖아. 이혼하고 당신 혼자 홀가분하게 살면 솔직히 당신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닌가? 나도 당신 혼자 홀가분하게 사는 꼴은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 연지는 당신이 키워. 알겠니? 저는 애를 남편더러 키우라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 놈 성격에 절대로 우리 딸을 키우지 못한다는 걸요. 저 이혼 말 쏙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거지만 본전도 못 찾을 말을 한 셈인 거죠. 그 인간도 아이를 키우라는 말에는 당황하더라고요. 뭐, 뭐야? 당신 그 말한 거 후회 안 하지? 내가 애 키우면 우리 딸 절대 당신 못 보게 할 거야. 똑똑히 알고 말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장애 못 보게 할 거면 나한테 양육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당신이 혼자 버든 시원찮은 돈 가지고 혼자 키우던가. 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어디 아빠가 애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우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대꾸를 그만두고 나가버리더군요. 이혼할 때 진흙탕 싸움 없이 깔끔하게 한 부부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들 차마 말 못한 상황들을 마음속에 상처로 안고 산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이혼 과정이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고 결국은 소송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 이혼하고 나서 가장 속상해한 사람은 이혼 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빠는
저 첫아이 낳는 거 보고 얼마 안 되어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엄마 혼자 계셨는데 저 형편 피는 거 보면서 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혼하겠다고 결정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있으니 참으라고 말리시기도 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을 저는 한 번도 엄마에게 곧이곧대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 엄마는 아마 제가 별탈 없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혼할 때 돼서야 그동안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왜 이혼하는지 얘기하니 엄마가 마음 아파하시며 남편 욕을 그렇게나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김서방이 너를 그런 식으로 대한 줄은 몰랐다. 엄마한테 왜 진작은 말을 안 한 거야? 그랬으면 엄마가 너더러 참고 살라고 했을 것 같니? 그때는 이혼 고민만 하고 있어서 말 못했어요. 부부싸움하는 거 엄마한테 말하면 마음 아플 거 아니야. 가뜩이나 엄마도 힘든데 그러기 싫었어요. 그 시간에 내 사업 신경 쓰고 돈 버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는 걱정하지 마요, 엄마. 마음 정리도 다 됐고 엄마 딸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능력 있으니까.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못해준 것만 있는 데다 결혼할 때도 남들처럼 못해보낸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어린 딸까지 있는데 이혼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셨겠죠. 엄마 입장에서 딸에게 이혼하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이유도 넉넉지 못한 친정엄마 사정도 한몫했을 겁니다. 지금은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친정엄마 사는 게 그다지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막 제가 수입이 늘어날 때라 그때는 엄마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사연 듣다 보면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 유복한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평범보다 못한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성장하는 동안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늘 비교당하며 살았고 사춘기 때 한창 예민한 시기에도 부모님께 사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 한 번 못한 정도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저 고등학교 때 막노동 일 하시다가 낙상하시는 바람에 장애를 얻으셨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하셨습니다. 부모님 삶이 너무 고되다 보니 차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싶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 결국 돈 벌어서 나중에 가자는 결심을 하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제가 돈 번다는 선택을 말리지 못하는 현실을 너무 괴로워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딸 많이 서운하지? 엄마가 너 대학은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아빠 병원비에 생활비가 이렇게 쪼들리다 보니 엄마가 네 앞길 막는 게 아닌가 싶어. 능력 없는 부모 만난 탓에 너만 마음고생하고 정말 미안해, 정이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고 대학도 언제든 가면 되는 거야. 일단 우리 집 힘든 거부터 해결해야지. 엄마가 몸 아픈데 내가 지금 대학 간다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 윤상이는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니까 잘 되는 놈을 대학 보내는 게 맞지. 내가 윤성이 대학은 꼭 보낼 테니까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요. 부모님은 당신들의 탓을 하며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위로와 자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K장녀가 바로 저였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중소기업의 격리였어요. 취업 준비를 위해 미리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따놓았고 실업계 고등학교였지만 학업 성적도 좋았던 저는 어렵지 않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 한창 예쁜 나이에 대학 다니며 연애하는 모습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니 월급을 주는 기쁨도 참 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른 나이부터 돈 버느라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둘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모 꾸미는 거 잘 못하지만 인물은 그래도 예쁜 편이었고 나이도 어리니 아무래도 남자들이 찝쩍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남자들이 찝쩍대는 건 철벽을 쳤습니다. 사내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건 원치 않았어요. 조용히 회사 생활만 하니 나이가 들면서 점차 관심이 시들해지더군요. 중간에 이직을 위해 자격증도 따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도 넣어봤지만 대졸이 넘치는 사회이다 보니 좀처럼 고졸인 제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대학에 다시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요. 어쨌든 나이가 30줄에 접어들 때까지 저는 가족을 위해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고 서로 똘똘 뭉쳐야 그나마 잘 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보내 졸업시켰고 집안의 살림에 보탬을 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도 예전처럼 힘든 일은 못하시니 파트타임으로 소일거리만 하셨는데 동생이 정말 운 좋게도 군대 다녀온 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고 나서 형편이 훨씬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한창 좋은 나이인 20대에 남자 한 번 만나는 일 없이 사는 저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정희 너도 남자 좀 만나야지. 이러다 서로 훌쩍 넘으면 시집은 어찌 가려고 그래. 남자도 이놈 저놈 만나봐야 보는 눈이 생기는 건데 젊은 나이에 뭐 어떠냐. 데이트도 하고 그래봐. 네가 너무 애쓰고 사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엄마, 내가 때 되면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날 거야. 그 전에 내가 목표한 것까지는 다 이루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좋다는 남자들 몇 번 만나보기도 했어. 다 내 눈에는 안 차더라. 그래? 하긴 똘똘하고 야무진 네 성에 차는 남자가 아마 흔치는 않을 거야. 어쨌든 엄마 말 명심해. 네가 이러는 게 우리가 워낙 힘들게 살아서인 거니까 엄마가 마음 아파서 그래. 엄마가 굳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사실 저 좋다는 남자들 몇 번 만나는 봤지만 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중 저는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차가 쌓이며 격리 업무가 아닌 대절 직원들이 근무하는 홍보팀이나 기획실에서도 인정받고 일하는 짬이 되었습니다. 마침 같은 팀에 저보다 2살 어린 여자 대리님이 소개해준 회사에 자주 온다는 거래처 직원을 소개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엿한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둘 다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크고 대학도 나오고 직업도 멀쩡한 남편이 굳이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나 궁금했는데요. 남편이 그 당시 저와 데이트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희 너는 다른 여자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나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다른 애들은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거든? 근데 너는 되게 독립적이야.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취직하고 싶다는 여자들이 천지인데 너는 계속 직장 생활할 거라며. 그 점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벌이가 되니까 결혼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도 딱 그뿐이거든. 빨리 부자 되려면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둘이 바짝 버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해서 나도 돈을 쥐고 있으려면 당연히 직장을 계속 다녀야지. 나는 우리 엄마 생활비도 동생이랑 같이 보태드려야 돼서 직장 관둘 생각 전혀 없어. 그래 맞아. 나도 우리 부모님 용돈은 드려야 하거든. 내가 장남이라 어깨가 무지 무거워. 우리 부모님은 나이도 많으시거든. 자기랑 나랑 둘이 벌면 양가 부모님 용돈도 두둑하게 드릴 수 있겠네. 물론 내가 많이 벌긴 하지만 결혼하면 똑같이 드리긴 해야겠지. 워낙 어릴 때부터 돈을 벌고 독립적이었던 저를 남편은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자를 도구로 생각했던 남자의 치졸함을 알아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소위 말하는 취집을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건 절대 노는 일이 아님에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저는 연애하는 동안은 몰랐어요. 남편이 제가 다른 여자와 달리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좋아한다니 괜히 으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남자 못 만나본 쑥맥이라 뭘 몰랐던 거죠. 하지만 결혼 전 연애할 때는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듯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도 먼저 했어요. 제가 남자나 결혼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오히려 남편이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 연애는 3년 가까이 했지만 결혼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한 제가 결혼 시기를 미루다가 제가 목표한 돈을 모으고 나서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아들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 보였던 시어머니는 기왕이면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집안도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인사 갔을 때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이 아들보다 많다는 걸 듣고 나서는 바로 태도를 바꾸시긴 했어요. 남편 집은 원래 형편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하필 그중 시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하는데 전셋거리 하나 못 얻어줄 것 같다고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서로 모아놓은 돈을 대출받아 겨우 전세 한 칸 마련했고 살림은 거의 제가 장만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사위 욕심이 왜 없으셨겠어요? 기왕이면 야무진 딸이 집 한 칸 해온다는 남자와 결혼하길 바라셨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제가 고른 남편감이니 무조건 믿는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34살 나이에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둘이 핑크빛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돈을 같이 버니 2배로 더 모일 거라 기대도 많이 했고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경제권도 보통은 여자가 가지고 남편에게 용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돈 흐름이 보이고 저축도 많이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독 돈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각자 보니까 각자 관리하기를 바랐고 저는 남편이 됐든 제가 됐든 한 사람이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 수입을 알아서 관리하자니. 다른 집들은 한 명이 관리하고 남편은 대부분 용돈 받아 쓰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알다시피 나 돈 허투루 쓰는 거 엄청 싫어해. 내가 잘 관리해 볼 테니까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자. 당신도 총각 때랑 똑같이 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그냥 혼자 돈 쓰면서 살고 말지. 당신 뜻은 알겠는데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서로 경제권은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친구들 보면 집에서 마누라한테 용돈 타서 쓰고 나와서 술도 한 번 못 하더라. 아니 서로 돈 벌면서 왜 각자가 쓰고 싶은 돈을 못 쓰는 건데. 우리 버는 돈에서 같이 공동생활비 내고 그 돈에서 충분히 모을 수 있어. 남편은 좀처럼 저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싫다는 사람과 굳이 싸우기 싫었어요. 대신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같이 관리하기로 했어요. 매달 양가 부모님 용돈과 각자 공과금 생활비 등을 체크카드로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아이 갖는 것도 그다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표는 3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거로 하자. 그때까지는 아이 갖는 것도 미뤘으면 하는데 어때? 당신 생각도 나랑 같지? 남편은 제 생각도 본인 것 같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4 나이도 노산인데 3년 뒤면 임신이 한 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3년? 그럼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지금 나도 우리 적지 않은 나이인데 당신은 40 넘어서 애 아빠 되고 싶은 거야? 가난한 부모보다는 나이 많고 여유로운 부모가 더 나아. 당신 애만 낳아놓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주면 그게 부모야?
준비되었을 때 가지려고만 하면 다 방법이 있어. 아기는 저 혼자 좋다고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 생각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참,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게요. 갑작스레 예상치 않았던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남편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들어선 아이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니 어쩌겠어요. 남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마 책임감 때문에 그러려니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충분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딸에게 미안한 일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남편과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감했어요. 툭하면 저에게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애 낳고 나서도 직장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지? 요즘은 육아휴직 같은 거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더라. 당신 정규직이니까 당사자가 그만두지 않는 한 잘릴 일은 없을 거잖아.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나 이 회사에 10년 넘게 일했어.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럴 일 없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육아휴직 안 할 거야. 3개월 출산휴가만 내고 일할 생각이야. 그래? 그렇당 다행이고. 암튼 우리 계획 차질 생긴 거니까 최대한 당신도 출산하고 쉴 때 쓸 돈 모아놔 우리. 그땐 어쩐지 남편의 말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저는 임신 중에도 저는 악착같이 일을 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어떻게든 여윳돈을 들고 있으려고 부른 배를 잡고 야근을 하기도 했어요. 주변에서 저보고 당장 애 낳을 것 같다며 불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0 중반이 다 된 나이에 임신이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임신 중기에 임신 중독증까지 걸리면서 생각보다 육아휴직을 앞당겨 쉬어야 했어요. 임신 후반부에는 자궁경부 무력증 때문에 거의 병원에서 누워서 지냈고 정말 힘들게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출산휴가 3개월만 쓸 생각이었어요. 친정엄마가 가까운 곳에 사시는지라 엄마 도움을 받으며 엄마에게 아기 봐주는 비용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던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멀쩡해 보인다면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는데요. 친정엄마가 그 말 듣고 엄청 노발대발하셨어요. 자네는 내 딸이 애 낳고 몸 망가진 거 안 보이는 건가? 아니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하다지만 애 엄마 건강이 중요한 거지. 자네 몸 아니라고 그러면 쓰나? 여자가 애 낳고 나면 얼마나 몸이 축나는 줄 알아? 장모님, 지금 당장 집사람들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던 사람이 너무 집에만 있으면 더 처지는 거 모르세요? 아프다 아프다 하면 더 아픈 법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운동하라고 집에서 애만 보니까 더 아픈 거라고요. 뭐?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와서 집안일 안 도와주면 집안이 엉망인 거 혹시 자네 알고는 있나? 그동안 우리 딸이 자네 치탁거리만 하고 산 게 눈에 보여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애 아빠가 됐으면 자네도 우리 딸 힘든 거 신경 써주고 애도 같이 봐주던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주던가. 엄마는 저를 아끼지 않는 것 같은 사위에게 엄청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마음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설상가상 산후 우울증까지 오면서 마음도 몸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1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1년 동안은 그래도 얼마간의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1년 후에도 저는 몸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직 연장을 하러 갔는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휴직 연장을 하면 더 이상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수 없다며 은근히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물론 그럼 당장이라도 일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일을 쉰 데다 아무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우울증 탓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모든 게 자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나를 위해 놔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난 후부터 남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완전히 변했어요. 결혼할 때나 아이 낳았을 때만 해도 잘 살아보자고 했고, 아이가 태어나도 좋은 부모가 되자고 했던 그였지만, 막상 제가 일을 그만두고 온전하게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싫었던 건지, 저도 확실히 그 사람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가장 먼저 생활비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애 기저귀는 그냥 빨아 쓰는 청기저귀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번 달 기저귀값 포함해서 분유값만 얼마인 줄 아냐고. 돈도 안 벌면서 쓰는 건 예전하고 똑같으면 어쩌자는 거야? 식비든 뭐든 일단 긴축 재정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럼 기저귀 빨아줄 거야? 그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애 기저귀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청기저귀를 쓰라는 거야. 난 못해. 지금도 손목 다 나가서 고생이구만. 청기저귀라니. 당신 정말 너무한다. 다른 부지런한 여자들은 애 키우면서도 돈도 벌어오는 거 몰라? 당신이 일을 안 하면 청기저귀라도 써서 돈을 아끼라는 말이야. 아이 쓰는 물건부터 식비까지. 낭비가 심하다며 줄이라고 했고, 제가 필요해서 사는 속옷 비용도 아까워했습니다. 옷은 아예 살 생각도 안 했어요. 입고 나갈 데도 없는 사람이 왜 옷이 필요하냐는 말을 하길래 저를 위해서는 거의 돈을 안 썼습니다. 친정엄마가 간간히 저 필요한 거 챙겨주시고 화장품도 사다 주시고 한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경력 단절만큼은 피하겠다고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하면서 이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졸에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아기 엄마를 써주는 회사는 찾기 힘들었어요. 제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이 2돌 지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어요. 남편에게 돈 따서 쓰는 게 치사하기도 했고 카드 쓰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파트타임 알바며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는 저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한심하다는 듯 이런 말도 했어요. 그깟 파트타임 일하면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그래. 차라리 그 일 시간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나 알아봐. 당신 계속 집에서 놀 생각은 아니잖아. 누군 일 안 하고 싶어서 일하는 줄 알아? 준비하는 동안은 얼마만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거지. 내가 알바만 하는 거 아니고 작지만 내 사업도 새로 했단 말이야. 당신은 몰랐겠지만 벌써 매출도 꽤나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취직하라고 채근하지 마. 야, 사업은 아무나 하냐? 매출? 아유, 대체 얼마나 나왔는데? 뭐 한 30만 원은 나왔어? 딱 너 같은 사람이 하다가 말아먹는 게 사업이야.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오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그냥 매달 똑같은 월급 받는 일을 해라. 남편 말이 서운했고 오히려 더 잘해보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이 끄적끄적 푼돈이나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성격이 마냥 순한 편은 아니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마냥 화를 낼 수 없었던 건 그래도 남편이 우리 식구 생활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싫은 소리를 해도 참은 거였어요. 그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생활비 가지고 잔소리를 하다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생활비 잔소리를 하다가 생활비 나가는 통장을 보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당신 친정에 드리는 용돈 중단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신 말이야. 직장 그만뒀으면 알아서 용돈도 중단했어야지. 매달 20만 원씩 드렸더라? 그게 많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부모님한테는 매달 50만 원씩 드리잖아. 20만 원 드린 것도 줄인 건데 뭐가 많다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때 얘기지. 고작 알바니 사업이니 쓸데없는 짓 하면서 푼돈이나 보태는 주제에 용돈을 드릴 생각을 해? 돈도 못 벌면서 너네 집 챙기겠다는 거야? 나도 우리 부모님 50씩 드리던 거 30으로 줄였어. 근데 너는 돈 안 버니까 안 드리는 게 맞지?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용돈 더 드려도 별말 안 하더니 사람이 너무 치사하네. 우리 엄마가 우리 연지도 봐주시는데 당신은 그럼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드릴 생각이었어? 우리 애는 우리가 봐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당신 우리 생활비 통장에 생활비 채워넣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장모님 용돈은 안 주는 게 맞아. 상황이 변했으면 변한 대로 해야 순리지. 애 봐주시는 건 당신이 버는 돈으로 드려. 내가 봐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꼬우면 당신이 나가서 나만큼 벌어 오던가.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 치졸하다. 그러니까 당신 논리는 내가 돈을 안 버니 친정도 챙길 자격이 없다 이거네?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애는 거저로 보는 줄 아니? 제발 한 번이라도 집안일 도와주고 애나 한번 봐주고 말해. 정 우리 엄마 용돈 주는 게 싫으면 당신 부모님 드리는 돈도 줄여.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가 나한테 큰 소리 칠 상황이 되냐? 열심히 돈 벌어와서 너네 부모님 용돈 드리자고 큰 돈 쓰는 거 난 용납 못해. 정 장모님 용돈 드리고 싶으면 예전처럼 꼬박꼬박 생활비 통장에 돈 채워놔라. 살면서 서럽다는 감정을 남편에게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이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냉전 중에도 아기를 보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해 애까지 낳았는지 후회도 많이 했어요. 불쌍한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죠. 엄마는 그달부터 용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뭔가 우리 부부 사이에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어요. 예, 정희야. 너 혹시 김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좀 해놓을까? 아님 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래? 엄마가 연지 늦게까지 봐줄 수 있어. 아니야, 엄마. 나 오늘 주문이 좀 밀려서 업무를 좀 봐야 하니까 우리 연지만 조금 봐주세요. 그래? 무슨 일이든 엄마랑 상의할 거 있으면 감추지 말고 말해야 한다. 너 힘든 거 말 안 해도 엄마가 다 알아. 그래도 너는 연지 엄마잖니. 그러니까 아이 생각해서 참고 또 참자. 응? 엄마는 더 묻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폭발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달래주시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한바탕 엄마 무릎을 베고 눈물바람을 하고 나서 저는 반드시 남편보다는 더 돈을 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도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배우는 게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여성 창업센터에서 여성 창업주들과의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돈을 벌려면 무조건 취직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바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유아아동복과 유아용품 관련 사업입니다. 남편에게 보란 듯이 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밤잠 줄여가며 관련 분야 책을 수십 권 독파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돈을 써가며 한동안 집중한 결과 드디어 매출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파트타임 알바로 받는 돈보다 적었지만 저의 노력으로 매출이 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점점 매출이 늘며 성장하는 와중에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 용돈 고작 20만 원 아깝다며 중단하겠다는 말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육아에 도움을 준 건 남편이 아니라 엄마였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악착같이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엄마 돈도 계속 보태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든 생각은 언제라도 남편은 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가족인데도 제가 매달 꼬박꼬박 받아오는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사람이니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내가 아프다거나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라도 쓸 일이 생기면 어찌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을 늘 염두에 두고 언제라도 독립할 수 있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남편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게 당신보다는 내가 돈 더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나한테 없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뼈와 살을 갈아 넣어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게요. 사업에 집중하며 매달 매출을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생활비도 똑같이 보탰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생활비를 당당히 내고 사업이 잘 돌아가는 걸 보더니 슬쩍슬쩍 얼마나 버냐고 저를 떠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는 생활비 외에 수입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남편 월급의 3배가 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걸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남편 놈은 기어이 이혼을 앞당길 짓을 그놈의 주둥이로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차를 뽑고 공유 오피스를 얻어 나간다고 하자 은근히 놀란 듯 했어요. 당신 요즘 좋아 보인다. 사업인지 뭔지 그걸로 돈 좀 버는 거야? 설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이 버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 돈 안 되면 내가 사무실 없고 우리 엄마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생활비 공평하게 내고 있으니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투집 잡을 생각하지 마. 뭐? 당신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냐? 장모님을 100만 원씩 드린다고? 아니 그 정도 드린다는 거 매출도 많다는 건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 더 이상 긴 말 안 해. 당장 당신 수입 솔직히 전부 다 알려주고 버는 만큼 우리 통장에도 다음 달부터 더 집어넣어. 남편은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화를 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남편이 어이없었어요. 당신은 월급 전부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니면서 무슨 개소리를 하니? 우리 엄마 용돈도 아깝다고 드리지 말라던 사람이잖아, 당신. 우리 엄마가 나 일하는 동안 내내 연지 봐주시는데 솔직히 100만 원도 부족하지. 매출 더 나오면 나는 200이고 300이고 더 드릴 거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 뭐? 당신은 장모님 챙겨드릴 생각은 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했냐? 나도 너 집에서 노는 동안 용돈 드리던 금액 줄인 거 몰라? 장모님 용돈 얼마를 드리던 당신이 그만큼 번다면 뭐 좋아. 나도 말 안 할게. 대신 우리 부모님 용돈도 똑같이 챙겨줘. 당신이 지금 100만 원 드린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드리면 되겠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나 당신한테 무지 서운해 지금. 저는 남편이 시댁 용돈도 똑같이 챙기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얄미운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뺨따기를 날리자 잠시 놀란 듯 얼굴을 감싸주더라고요. 남편 뺨을 갈기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가 알면 당신 가만 놔둘 것 같아? 세상 천지에 자기 마누라 돈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는 놈은 당신이 유일할 거다. 당신은 맞아도 싼 놈이야. 더 안 때린 걸 다행으로 알아. 뭐? 당신 부모 용돈을 더 챙기라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야. 당신 엄마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가서 일러.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이혼? 이혼이 뭐 이웃집 개 이름이냐?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우리도 하게? 어디 마음대로 해봐.
저는 그동안 꾸준히 독립 준비를 하면서 이혼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에게 이혼이란 말을 처음 꺼내는데 속이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님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참 뻔뻔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당연히 아이를 생각하라며 말리셨지만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제 결정을 존중한다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득이 별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본가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 나갔는데요.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거 생각하면 다들 짐작하실 테니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아이를 빌미 삼아 이혼을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쩌겠나요?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요. 저는 부부지간의 그간 대화 녹음 및 문자 내용들, 사진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를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건 남편의 평소 언사가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직접 찾아가 이혼 소장의 제 사업장 명함과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같이 첨부해 남편 눈앞에 던져줬습니다. 남편은 그걸 확인하고는 눈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제 소득을 보고는 아마 꽤나 놀랐겠죠. 급기야 저를 찾아오기까지 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빌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싹싹 비는 남편을 내치는 거였기에 눈물까지 흘리며 잘해보자는 남편에게 마지막 일침을 날리고 쫓아버렸어요. 내가 당신보다 돈 훨씬 잘 버는 거 봤지? 그러니까 우리 딸은 당신보다는 내가 키우는 게 낫겠네. 당신이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고 개무시했던 거 나 다 기억하고 있거든? 내가 당신보다 더 번다니까 이제 아차 싶니? 설마 내가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나 본데 그동안 당신이 나 개무시하고 치사하게 굴었던 거 어디 고스란히 법정 가서 변명해봐. 판사가 누구 편 드나 한번 두고 보자.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엄마에게 몇 번 문전박대를 당하더니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남편과의 소송으로 이혼하며 그동안 일군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전부 나눠 가졌습니다. 집은 계약자가 제 이름이라 남편이 보탠 5천만 원만 돌려주기로 했어요. 양육비도 받기로 했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3년 3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마쳤습니다. 기혼 여성분들은 배우자와 살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하면서는 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돈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보통 저처럼 일을 그만두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하지만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어디서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이혼을 한다 해도 혼자 먹고 살 만한 경제력이 있으면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